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택지지구 17곳을 추석 전에 발표했죠. 하지만 주민들과 지자체 반응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앞으로의 추가 공급 계획을 두고도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게 자칫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문정우 기자와 함께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죠. 문정우 기자가 정부가 발표한 지역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지역마다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이 통보 행정에 좀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21일이죠. 추석 직전인데 이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좀 지나치게 오르자 이 실수요를 위한 주택을 좀 추가로 공급해서 수요를 분산시켜서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대책이었는데요. 우선 서울은 송파구에 있는 이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그리고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마을을 포함해서 모두 서울에 11곳, 만여 가구 정도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모두 좀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에 사는 이 일부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 반대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당초 계획안 대로 좀 진행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에 좀 특화된 신혼희망타운 700가구 그리고 일반 분야 600가구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입장이 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구룡마을처럼 인근 구룡마을이라고 있는데 이곳처럼 이제 좀 판자촌이어서 예전에 좀 화재로 인해서 좀 아픔을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해서 정비 사업이 좀 시급히 적용돼야 되는 곳이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60여 가구 정도의 주민이 계시는데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의 이유로도 삶의 터전을 벗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가 대화 한 번 없이 좀 이렇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주민들은 일단 뿔이 난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서울시와의 면담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되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역시 얘기를 해준 것처럼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네. 지자체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송파구청의 입장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토부에 좀 유감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서울시의 이제 송파구청과 이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예정했던 복합문화시설, 청년 일자리 지원 시설 등을 차질 없이 좀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블로그를 통해서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예. 인근의 이제 강동구청도 반대 의사를 좀 명확히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한 이런 신혼희망타운 조성에는 원칙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에 이미 충분히 공급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힌 상황입니다. 송파구청이나 강동구청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가 발표한 경기도의 이 신규 공공택지 지구 같은 경우에는 광명 하안과 의왕 청계, 성남 신촌 등 5곳에 17,000여 가구와 인천 검암 7,800여 가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수도권 공공택지 부지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이 광명시가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 좀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를 서울의 배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아파트보다 자급자족 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안동 일대는 좀 교통 혼잡도 있고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 확대로 인해 집값 조정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취지는 좀 동의를 하고 있지만 맞춤형 개발 방향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개발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지역에 맞도록 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집권 여당 출신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정부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으로 보면 이 해당 지자체가 지역에 좀 맞게 사업을 주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계속 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 추가 대책도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불만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 추가 대책 내놓기도 서로가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좀 사업 시기에 대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는 데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예.
국토부가 또 집값을 잡겠다고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좀 급하게 내놓다 보니까 뭐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설익은 대책을 좀 내놨다는 비판이 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를 두고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좀 추진하려고 하지만 서울시는 강경하게 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페인 출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었고요. 그렇다고 국토부가 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한다 해도 서울시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앞으로 이제 정책 신뢰도나 뭐 효율성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섞인 목소리가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추가 대책 내용들 그리고 지자체와의 입장 차이도 얼마나 좁혀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